일본이 내린 결정으로 아프간이 큰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시청 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채널은 반일 채널입니다. 듣기에 거북한 표현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 시청 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프간은 대통령 블링컨과 혼자 빤스런을 하며 국민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 일본의 가토가스노부 장관이 오늘 12시 30분 일본의 자위대원과 수송기를 아프간에 파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섬나라 자위대원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무슨 변신 같은 돌발 행동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래서 이름조차 자위대인 그들의 존재를 모르는 아프간 국민은 이마저도 감사히 생각할지 모르나 이번 일본의 결정은 정말 위험한 결정이며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아프간 난민들에게 또 어떠한 민폐가 될지 심히 걱정됩니다. 현재 아프간은 탈레반이 전역을 점령하여 국민은 해외로 탈출하기 위해 공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섞여서 압사하는 사람들까지 나올 정도로 그들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공항은 탈레반이 점령한 상태이며 탈출하려는 국민과 이를 저지하는 탈레반이 저지하여 많은 대사관 직원들과 민간인들이 공항에서 발이 묶인 채 인접 국가들의 도움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현지에 주둔하던 미국 군대만의 수송력으로는 이들을 도울 수 없는 상황까지 오자 미국의 또 세계 보안관 코스프레를 하며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의 수송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원한 딸랑이인 일본의 5만 명의 피난을 도와달라며 자위대 파견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사상 유례가 없는 폭우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대피하고 많은 건물이 침수되었으며 수천 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에 이어 대재난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의 자위대는 실종자 수색과 대피를 위해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자위대는 남이 겪고 있는 어려움엔 신경도 쓰지 않는 타고난 인성으로 억지로 피해 복구 현장에 끌려나가 매우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이며 피해 복구에 이어 아프간 피난민을 위해 또 파견하라고 하니 가뜩이나 AV를 볼 시간도 부족하고 맘에도 없는 인명구조를 위해 영혼까지 탈탈 털려있는 이들에게서 탈영 소식이 조만간 또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자위대원들은 귀찮거나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면 보고도 없이 탈영하여 상황이 종료되면 복귀하는 등 전 세계 제일 책임감 없고 누구를 닮았는지 빤스런을 하기로 유명한 종족 특성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자위대는 한국과 달리 정식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인 신분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탈영을 해도 근신처분을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시 자위대가 투입되었을 때 트럭을 훔쳐 달아나는 등 남이야 죽든 말든 오로지 월급날에 이번엔 어떤 배우의 AV를 살지만을 고민하는, 여튼 그런 애들입니다. 자위대가 얼마나 병신들인지 몇 가지 사례를 굳이 말하자면 2년 전 수송병과 자위관들이 상호 전시 대응 훈련을 위해 한 개의 소대가 가상실전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실수로 공포탄 대신 실탄을 들고 훈련에 나갔고 이때 발사된 실탄이 무려 79발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79발의 실탄으로 30여 명의 자위대원들이 두 개 조로 나뉘어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사격을 했지만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는 사격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비탄이 들어가는 장난감 총이 아니라 실탄이 들어가는 실제 소총으로 유감없이 그들의 실력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특급 군사기밀인 이지스함의 정보가 담긴 메모리에 AV를 담아 자위대원끼리 돌려보다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으며 군기를 잡는다며 부하들의 똥꼬에 공기를 주입하여 이들은 심한 목통으로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는 사건도 있었으며 항공자위대원이 연습기인 F-86을 타고 훈련하던 중 레이더에 나타난 보잉 727 여객기를 보고 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제 혼자 살겠다고 비상탈출을 하여 두 비행기는 그대로 공중에서 폭발하며 탑승자 162명 전원이 사망하였으며 도쿄 남부기지 앞바다에서 해상자위대 잠수함 SS-577이 어선과 충돌하여 47명의 사상자가 생겼으며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해협에서 52억짜리 무인 잠수정을 조정하다 분실하는 사건도 있었으며 육상 자위대원이 2011년부터 2년 동안 100명 이상의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육상 자위대원과 잠수함 승무원이 대마초를 흡입하여 10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으며
그 무겁고 큰 정말 일부러 잃어버리기도 힘든 89식 소총을 분실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해상자위대 1등 간부가 매춘업소를 운영하다 적발이 되었으며 총기 난사 사건, 헬기 민가 추락 사건 등등등 18것들 싸질러 논 사건이 너무 많아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여튼 공식적으로 언론에 나온 사건만 62건이라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본 자위대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러한 닭대가리들로 이루어진 일본이 한반도를 일주이면 지도에서 없애버릴 수 있다니 그냥 무시가 답입니다. 이러한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해일 파병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자위대원들을 아프간으로 보낸다는 건 정말로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난민 수용이 걱정되어 미국 형님의 말을 미루고 있었지만 결국 이 AV 인간병기들을 오늘 밤 수송기 일진으로 출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수송기가 민간인을 덮칠지 탈레반과 대립 상황에서 총을 버리고 탈영해서 탈레반의 무기만 헌납을 하고 오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장담컨대 일본 자위대 5만 명이 실제로 모두 투입되면 아프간에 절대적 피해를 주거나 빤스런하고 도망간다에 제 전재산과 오른팔을 겁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아프간 난민을 국가에서 수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그리스 또한 터키를 거쳐 유입되는 난민을 막기 위해 터키와의 국경 지역에 40km에 이르는 장벽 건설을 21일 마쳤으며 유럽 각 개국과 오스트리아 또한 오스트리아가 자발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 나의 재임 기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난민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와 2102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우리를 찾아오는 아프간 난민들이 있다면 한국에서 수용해야 한다라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게 안정적인 체류와 신분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라며 제안했으며 제안 아프간인들이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한국 협력자들의 구출을 요구하는 시위에 대해 이번 사안만큼은요, 야가 함께 우리 정부가 아프간 현지에서 벌인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아프간인 400여 명에 대해선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치색을 다루는 것은 원하지 않기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인권과 세계평화, 성별, 종교, 사상 등에 대한 차별금지, 생명 존중, 폭력과 억압으로 유린당하는 기본권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자 라는 입장을 밝힌 분도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난민을 받아들일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애초에 태어나길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하며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다른 힘든 이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여 도움을 주지 않으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희한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에 우리는 아프간 난민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유럽이 그런 건 아니지만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 및 대부분의 국가들이 난민 구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도움은커녕 난민 이주를 막기 위해 장벽을 세우는 이러한 시기에 스스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쓸데없이 먼저 손드는 한국을 보면 눈에서 땀이 멈추지가 않네요. 미국이 시켜 억지로 등 떠밀려 수송대를 보내는 일본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데 혹시나 일본 잡것들이 한국으로 난민 신청을 해서 오면 기관총으로 쏴 죽이면 그만이고요. 아프간에 가서 민폐나 끼치지 않고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레알TV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